1시간 정도 가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좋은 부부, 좋은 부모. 이게 둘 다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둘 중에 하나라면은 그나마 좀 괜찮겠는데,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했어요. 1986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청년들 국제 여러 나라의 청년 사역까지 제가 2015년 정도까지 했으니까 한 3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했고요. 물론 다른 사역과 좀 겹쳐 있는 기간도 있었는데, 가정 사역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가 된 게요, 저희 부부가 청년 사역했던 초기에 만났던, 그리고 한 2000년도 90년대 후반 만났던 많은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중간중간에 만나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아이 양육에 대해서. 우리 아이 키우는 거를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또 우리도 고민하다가 좀 정리해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의 책이 가정에 대한 책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했던 걸 모아서, 그러면서 자녀 양육 강의를 2015년도 1년에 한 100번을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하면 할수록 느낀 것이,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누구든지 원하는 건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 문장을 제가 기도하다가 딱 받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 교회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하던 소망교회에 성경학교가 있으면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하고, 같은 날 부모님들만 따로, 아니죠, 같이 와서 다른 장소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부모 교육이죠. 그거를 제가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그때 이 부모님들한테 어떤 내용이 좋을까 기도할 때 정말 저는 생각지 못하던 문장인데, 좋은 부부가 먼저 돼야 된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참 많은 교회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 본문은 다르기도 하고 내용은 좀 바꾸기도 했지만, 저희 부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은 엄마 아빠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건데, 나는 좋은 엄마다, 나는 좋은 아빠다 아무리 큰소리 치고 주장하고,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아빠이고 좋은 엄마다 라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이요, 세계 여러 나라가 비슷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무엇으로 기억하냐면, 이 아이들이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세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 또는 청년들 30대 40대까지도 우리 아빠는 좋은 아빠,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라는 기억의 기준이 나에게 잘해준 그거보다도 아빠가 엄마에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대표기도에도 나오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합니까? 근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자녀들이 부부관계가 좋은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보람도 있고 안정감도 있고
행복해하고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좀 더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그게 동기부여가 더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늘 먼저 합니다. 수학 기호 중에 n분의 1이라고 있어요. n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그러니까 여러 개수 중에 하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거는 집집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강사들이요, 이 강사는 이걸 강조하고 저희는 이제 부부학교하고 부모학교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걸 강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강사님이 와서 막 이래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된다 아니면은 너무 종교적으로 키우면 안 된다 서로 다른 걸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인권이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 정서를 풀어줘야 된다 여러 가지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기억하면 좋은 것이 n분의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여러 강사들이 제각각이에요. 강조하는 것이 한 사람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강사들은 그들의 삶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서 저거는 저분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알고 들으셔야 돼요. 어떤 거는 저거는 우리한테 안 맞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흘려 들으셔야 돼요. 지나가도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요 아니면은 막 시험에 들 필요도 없어요. 다 다른 거 상황이. 그래서 여러 강사들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그냥 앉아 있는 걸로 의미가 있고 또 오늘 수요 예배 참석했는데요. 아니면 다른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더라도 그냥 내가 알아서 들어야 되겠다. 흘러가도록.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한두 가지라도 두세 가지라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이거는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지나고 나니까 이게 큰 축복이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집은 늘 돈이 없었어요. 선교단체 간사로 하는데 또 제가 사역했던 선교단체는 재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돈으로 하는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큰 축복이 됐어요. 애들이 사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기도해라. 아빠도 아빠지만 하나님도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응답받은 게요 한 3살 때부터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애가 과일 먹고 싶다는데 이제 3살 된 애가 우리가 사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라 했더니 그 다음날 방문 앞에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이 간증도 참 여러 곳에서 했는데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저녁 때 11시, 밤 11시, 10시 반에 기도했는데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기도원에 살 때였는데요. 그 앞에 우리 방문 앞에 과일 바구니가 딱 있으니까 제가 믿음이 더 없더라고요. 신기해갖고 여기 어떻게 과일 바구니가 있냐 했더니 아침에 제가 새벽에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듣고 우리 큰애가 듣고 그때는 걔 혼자 있을 때였는데요. 아빠 그거 내 거야. 어젯밤 내가 기도했잖아. 그거 내 거야. 이따가 아빠 내가 하나 줄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그냥 띄엄띄엄. 그때 이후로 얘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작정하고 믿어야 되는 거였는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상황이 다른 거. 저희는 이제 돈이 없었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로 있진 않았고요. 선교단체 하면서 시간을 제가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속 있었어요. 비교적 시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역할 때 한 가지만 하자,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냥 한 번에 하나만 하자,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집중하는 한 가지 일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보냈어요. 제가 노는 것도 좋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산에도 가고 또 걷기, 장거리 걷기도 하고 장거리 달리기도 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사역은 하나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겐 또 특징이었어요. 애들이 사춘기 때 얼마나 고민됩니까? 홍장빈 간사님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같이 동역하는 간사들한테 맡기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 둘째가 딸인데요, 아들인데 둘째가 사춘기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밖에서 이렇게 많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우리 애들한테 너무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6개월 동안 성경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또는 넘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정말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좋은 부부가 돼야 좋은 부모가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에 대한 책 이후에는 이제 부부에 대한 책이 계속 출간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애들한테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구나.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여기까지 저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번의 설교 겸 특강을 들으시면서 우리 부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n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괜찮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는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지나가게 하고, 그 중에 어떤 거는 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저건 적용할 수가 있다.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걸 뒤집어서 좋은 부모가 되길 정말로 원한다면은 부부관계에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숨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저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것하고 좋은 부부가 되는 것하고 굳이 비교하면은요, 좋은 부부가 되는 게 훨씬 힘들었어요. 저에게는 훨씬 알면 알수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는 정말 조금만 노력해도 이게 됐었는데,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 성장 배경도 다르고 나이는 비슷하지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맞춰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노력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사역을 좀 많이 할 때였는데 어느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희 인터뷰를 맡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방송국에서 지위가 이렇게 가서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할 그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고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학위도 미국과 영국에서 다 이렇게 학위도 받으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연락이 온 거예요. 저희 좀 의아했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또 그분도 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저도 이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면 책도 좋고, 야, 이분이 이렇게 현장에 인터뷰하러 나오신다고 하지? 그랬는데 만나고 나서 질문지를, 사전에 질문지가 와요. 이렇게 인터뷰하면은 사전에 질문지 저도 준비하고 가서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그분은 이제 그 녹화 영상을 쓴 것이 아니고 이제 글로 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서로 뭐 옷도 신경 안 쓰고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근데 3시간 걸렸어요. 1시간 뭐 예상 질문지 다 이렇게 사전 질문지 다 하고, 이분이 진짜 궁금했대요.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많이 없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진짜 뭐 좋은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가 처음으로 추천이 됐대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자기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질문도 하고 또 재밌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사람도 좋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일정도 없고, 그래서 같이 대화를 했죠. 근데 3시간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 말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두 분은 노력을 하셨군요.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는지, 부부가 어떻게 감정을 서로 표현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셨군요. 그러니까 여러 얘기 중에 그게 막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분은 노력을 하셨군요.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저희는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만나서 결혼했고, 두 분은 아이들 키우는 것도 참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군요. 또 연습도 해보셨군요. 이분이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저희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학위 받는 거에 1,000분의 1만 부부 관계를 위해서 공부했다면 우리 부부 더 잘 살 텐데.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잘 사는 부부 책 제목이 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 사이인데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사는 부부가 됐을 텐데, 그분은 끝까지 사는 게 목표였나 봐요. 이혼은 하지 않고 우린 산다. 뭐 방을 따로 쓰든 뭐 하든, 아니면 집을 따로 쓰든 우리는 그냥 어떤 사회적인 거 논란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 끝까지 산다. 근데 그분이 우리가 두 분처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습을 미리 한다면 내 전공의 학위의 1,000분의 1만, 이분이 또 운동을, 골프를 하셨나 봐요. 내 골프 신경 쓰는 거에 100분의 1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 조금 더 잘 살 텐데, 그게 그렇게 남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부부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좀 알아보십니까? 또 책도 찾아보시고, 이런 부부학교 할 때 참석도 하시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섬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간증을 하다가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저의 제일 고민을 제 아내가 이렇게 딱 캐치를 했어요. 저는 뭐가 고민이었냐면, 혼자 섬에서 막 전도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막 어쨌든 나름대로 고생하면서 있을 때 교회는 쉽게 세워졌어요. 근데 밥 해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뭘 먹는 거, 냉장고도 없지요. 뭐 전자레인지도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분들이 나중에는 많이 도와주셨지만 주민분들에게
처음부터 막 신세지고 싶진 않았지요. 지금 전도하러 왔는데, 교회가 없는 섬에, 무교회 섬에 와 있는데 본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혼자 밥 해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늘 뭐랄까요, 이렇게 상하지 않는 반찬들만 이제 사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젓갈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때는 그런 거 아니면 먹을 게 햇반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도 뭐 전자레인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마을에 관 빌려서 아궁이 옆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대충 밥에 먹고, 누가 가스레인지 하나 줘갖고 거기서 해 먹고, 밥에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밖에서 이렇게 초청하면은 무조건 갔어요. 거기 가면은 뭐라도 먹고 오니까. 그래서 배 타고 나와서 간증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좀 알려졌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대를 하고 저를 초청했는데,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제가 한 게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민들이 알아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저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어릴 때고 뭐 청년 때고 건강할 때니까 돈을 받지 않고 동네 일들을 집집마다 다 해줬어요. 그냥 20차집.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줬는데, 시골 가면 품앗이라고 있거든요. 품앗이 아세요? 내가 받았으면 또 내내.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줬더니 이분들이 와서 앉아 있어 준 거예요. 체면이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근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듣다 보면, 들으면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그분들이 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간증하러 가면 할 말이 없었어. 5분 정도 제가 이제 일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교회 마을에 와서 예배도 시작됐고, 끝. 한 40분은 해야 되는데 한 5분 만에 끝나니까 이제 진행하는 분이 그러면은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하라고. 이게 어디 갔는지 비슷했어요. 근데 질문이 저희가 듣기에 뭐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전도도 됐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해도 제가 할 말이 진짜 그렇다고 하고, 저는 빨리 끝나야 밥을 먹으니까. 근데 한 자매님이 이렇게 손을 들더니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해 드세요? 좀 힘들지 않나요? 밥은 어떻게? 그 말이요, 제 마음에 꽉 꽂힌 거예요. 밥 걱정해주는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고, 한 번 딱 질문 들었는데 사람이 정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해갖고 알아갔고요. 제가 미리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나중에 사귀게 돼갖고 바로 결혼했죠. 근데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왜냐면은 뭐 저희 집안에 뭐 어려움도 있었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자랐어요. 서울의 남대문 시장, 저는 거리의 아이예요. 남대문 시장의 창고에서 이렇게 지내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두려움, 누가 나를 결혼할까, 나와 어느 집안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혼자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는 게 좋겠다, 이게 있었는데 정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딱 만나니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결혼과 가정 주제의 책을 다 샀어요. 일반 세상의 이론은 저도 싫었고 다 사갖고 공부를 한 겁니다. 어떤 거는 그냥 한번 읽고 끝내고, 어떤 거는 이거는 나 혼자 읽을 책이 아니다. 그게 89년도 일이에요. 나 혼자 읽을 책이 아니고 우리 같이 공부하자 해서, 결혼 예비학교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 부부가 데이트가 2주에 한 번씩 만났는데요,
섬에서 나오면은 딱 제 아내가 와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 한 이틀 정도 제가 사역을 돕고 저는 들어가고 또 아내는 또 떠나고, 곧 잠깐 만나는 기간의 대부분을 둘이 공부를 했어요. 부부는 뭐 자녀 양육은 어떤 있는 산책이 여러 번이니까. 그리고 결혼했어요. 한 8개월 정도 데이트하면서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나 봐요. 두 분은 공부를 하시고 우리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했는데 살면서 두고 그게 기반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거는 뭐 미리 공부했다고 다 되나요? 살다 보니까 또 새롭게 정리되는 것도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집을 지으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되는 것처럼 건물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지금도 그 감정이 기억이 나요. 어떡하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주위에서 알려줄 사람도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책에 참고를 받아야 되겠다. 책을 다 사서 했던 거였는데 그게 나름대로의 기반이 돼서요, 정말 그때는 저희들이 가정사역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가정사역을 하면서도 우리의 경험들이 이게 쌓였는지 저희는 이제 한 번 이렇게 강의하고 끝나는 거를 그렇게 썩 신뢰까지는 아니더라. 뭐 성령이라시면 한 번이라도 되지만은 그거보다는 가족 관계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습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습도 하고 홈 미션, 저희는 이제 부부학교 이번 토요일에 시작을 하는데요, 부부학교 하면은 미션을 줍니다. 미션을.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행동이 감정을 일으킨다고 했거든요.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마음이 일어난다. 이거는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행동을 해야 내 감정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저희는 아침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인사하거든요. 오늘 아침도 했고 내일도 할 거예요. 어제도 했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인사하고 서로 안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날마다 할 때 내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이, 그게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어떻게 부르든 옥시토신이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실천을 할 때.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부학교 또는 부모학교도요, 저희 홈미션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통해서 부모 자녀 관계가 바뀌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서로 안아주기, 다들 많이 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다. 그래서 안아주기, 아침에 저녁에 안아주는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했다면 힘껏 안아주기. 그거를 날마다 부모 자녀 간에 최소한 3개월 동안 힘껏 안아주기. 힘껏 안아주기는 배와 배가 부딪혀 갖고 압력을 느끼도록. 그래서 배 나온 분들이 좀 유리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장이 자극받으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은 장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압력을 받을 때 이게 생성이 되는데, 힘껏 따지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이것보다도 힘껏 안아주면 ADHD도 없어지고요, 정말 틱이 하루 만에 없어진 아이도 있어요. 하루 만에
한 3개월 만에 약으로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의 문제가 그냥 엄마 아빠가 안아줬는데 없었어요. 저는 그 경험을 한 거죠. 가정 안에서 실습하는. 나중에 새롭게 하소서의 김진 씨라고 그분 출연한 것 혹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김진, 개그맨 김진. 틱 장애로 평생 고생한 분. 그분이 울부짖어요. 부모님한테 내가 이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약을 주지 말고 나를 안아주시지 그랬는데, 안아만 줘도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줌으로 하는 것도 참 좋아하고요. 장기간 6주, 12주 아니면은 더 오랜 기간이라도 3달 이상 하면서 계속 실습할 때 관계가 정말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도요, 시간이 필요하고 결국 강사가 뭘 그걸 떠먹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천하는 거잖아요. 내가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어떤 분들은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자녀들이 엄마가 늘 기도하는 모습,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읽는 모습, 나한테 잔소리하지 않고 따뜻하게 나를 맞이하는 어떤 모습, 부부간에도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수입도 괜찮고 외식도 10개 하고 어떤 좋은 모습을 보면 될 거라고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 모습, 잘 될 때보다도 힘든 모습.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대요. 우리 뇌가 거기에 반응을 한답니다. 어려운 모습, 힘든 모습인데 싸우지 않고 잘 풀어가는 모습. 싸움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화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더 큰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해외 사역도 자주 했고 제가 또 여러 나라에서 살기도 했었거든요. 해외 교민 자녀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이상하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은 제가 밖에서 만난 아이들 중에 착한 애들이 많았어요. 엄마 생각하고 너무 심할 정도로 선교 헌신해 놓고 엄마 걱정돼서 선교지로 못 나가는 그런 청년들도 교민, 미국이든 뉴질랜드든 호주든 그런 곳에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남미, 특별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이런 데서 만난 청년들은요, 엄마 아빠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생각을 많이 하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건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의 자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생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니면은 여러분의 손주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의 심각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부모를 공경할까? 나중에 컸을 때 부모를 생각이나 할까? 아니 부모 만나면 부모에 대한 상처를 말하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 전화번호에 스마트폰에 이름을 별명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게 세상 속에 들어가면은요 말도 못해요. 얘네들이 부모를 이해를 할까? 그러니까 사랑할까? 여러분 여기 있는 연령층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사랑할 겁니다. 내가 여유만 되면, 환경만 되면, 형편만 되면 공경할 거예요.
요양원 가는 거, 집에서 모시는 거 고민도 할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민할까? 집에서 모시는 것과 요양원, 우리는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고 싶으면 안 되니까 또 시스템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쉽게 결정을 못하고. 근데 지금 아이들이 그럴까? 이 차이, 내가 만난 교민들의 아이들은 좀 착한데 왜 그럴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 알게 됐습니다. 이민간 분들은요, 많은 집들이 스몰 비즈니스, 그냥 어려우니까 작은 사업들 했어요. 청소도 하고 세탁소만 해도 그건 큰 성공입니다. 청과상만 해도요, 이거는 큰 성공이에요.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알바처럼 부모들이. 근데 그 스몰 비즈니스는, 패밀리 비즈니스는 결국 인건비를 먹는 건데요, 그거는 가족 동원이에요. 애들이 일을 해요. 애들이 일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고생하는구나, 이 새벽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 안에서 너무 쉽게 노출의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보여진 거예요. 엄마 아빠 고생하는구나.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이 부모 고생하는 거를 볼까? 보여주는 구조인가? 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보여주려고. 중학교쯤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직업 탐방 같은 걸 하는데요, 자기 일하는데 안 데려와요. 다른 데 가서 보라고. 저희는 어느 교회에서 실습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하다가 결국은 못했는데, 이 아빠가 막 그냥 상관에게 서류 막 집어 던지면서 이따위를 기한을 했냐고 하는 거를 자녀들이 봐야 된다.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얘가 창피할까 봐, 자존감이 떨어질까 봐. 아니에요.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힘든 거를 보면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시대는 농경 시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져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들보다 공부를 덜 하셨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더 똑똑해요. 우리 말을 다 더, 네 말이 맞겠지, 네가 아는 게 더 많지.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럴까요? 아니에요. 힘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런 힘들 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쓰고 노력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독교인,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과 이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큰 차이는 저는 성경이라고 믿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뭐 음성 듣고 이런 것보다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늘 읽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딱 붙잡고 실천하면, 어느 날 제가 참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 묵상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3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부부간에 이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말이 쉽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여러분이 뭐 스크린 보셔도 되고, 성경책 가졌으면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 번만 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동사 중심으로 세 개가 있어요.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해라. 우리가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 읽는 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친절하게 하고. 에베소서는 인간관계의 정말 최고의 책인데요,
성경 중에서도 그 중에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짐작이 되지만 점점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까운 사람들, 부부간에 서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 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플 때, 고생할 때, 나한테 잘못할 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모습을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아니면은 다음 세대에게, 자녀가 없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살면서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교회 아이들에게도 자꾸 이런 태도를 어른들이 이게 참된 어른의 모습입니다. 친절한 모습, 불쌍히 여기는 모습, 서로 싸우지 않고 용서하는 모습.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은 분들이다. 저는 이제 성경이 워낙 방대한데요, 그걸 다 지켜서 하려면 기억하기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어쨌든 이렇게 살자. 이번 부부학교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서로 친절하게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도록. 그런 모습을 자꾸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 역시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 친절하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정이요, 장로님이신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집 다 팔고 다 정리하고 단칸방으로 갔어요. 반지하 단칸방. 그래서 30대 초반, 20대 후반 딸 아들과 한 칸방으로 가야 됐어요. 다 애들 돈도 다 뽑았어. 다 뽑아갖고 어쨌든 최대한 갖고. 근데 그동안 살림살이가 있는데 다 정리했지만 그걸 놓을 데가 없어. 도저히 어디 맡길 데도 없고 이렇게 할 데가 없으니까 방에다가 물건 맡기고, 집안 가구 살림살이 중에 꼭 있어야 되는 건 맡기고, 거실에서 네 가족이 지냈는데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가장 행복했대요. 가장 행복했대요. 그 힘들 때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친절한지를, 화내지 않고, 그거를 애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에 대한 막 소망이 생겨서 나도 이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힘들 때 여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는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친절해야 될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을 부드럽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은 느리고 빠른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느리고 빠른 거가 다른 거를 이해를 못해서 느릴 때 너무너무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시술을 했습니다. 부정맥 시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됐는데요, 입원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됐었거나 아니면은 PCR로 검사받은 문자가 있어야 입원이 되거든요, 수속할 때. 근데 저희는 미리 예약하는 거여서 그게 이제 필요 없었고 언제까지만 입원하는 당일만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은 이제 보통 병원들이 이제 그 입원 수속하는 거는 번호표가 아니고 줄 서서 많이 하거든요.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노부부였습니다. 연세는 한 70대 됐을까요? 60대 후반쯤 됐을까요? 아내가 아프시고 아내는 옆에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남편이 대신 수속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코로나 문자가 어디 있느냐, 이제 검사 받았다, 다 받았다 남편이 하는데, 이제 아내분이 환자니까 아내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그 문자 빨리 보여줘, 아까 말한 거. 근데 이제 못 찾으시더라고요. 찾는 게 느린 거예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물론 이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민망해서 미안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요. 저는 괜찮았어요. 뭐 내가 뭐 고생합니까?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 저희 형님 같은 분이 거기 계시는데 천천히 찾아도 되는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막 아내분 쩔쩔매시고. 그것만 봤다면 제가 큰 안타까움이 없을 수도 좀 부족. 근데 그 다음 장면 때문에 막 아내한테 막 뭐라고 빨리 찾으라고 막 하시다가 딱 돌아서서 직원한테는 얼마나 또 친절한지 이 할아버지가. 제가 다 설명은 못 하는데요. 우리 유교 영향력에다가 1945년부터 1995년 50년은 격변기입니다. 이 격변기를 남자들이 지내면서 그때 가장 큰 주제는 생존이에요.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박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나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어쨌든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이 되어졌고 요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친절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 대신 가까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용인이 됐어요. 용인. 이게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 1920년에 태어나서 또는 35년에 태어나서 그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청년의 시절을 일제 치하에서 보내고 전쟁을 보내고 극한 빈곤을 극복한 우리의 부모님 세대예요. 놀라운 분들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걸 이뤄낸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데 방법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방법은 바꿔야 돼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할머니 문자 찾는 게 느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남편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다른 창구에 직원이 와서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막 빨리 찾지, 다른 바쁜 사람 불러와서 일하게 한다고. 직원들은요 그거 하라고 월급 받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남자들이 아내에게 친절하게 말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를 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다를 때, 빠르고 느린 것이 다를 때, 아마 그 할머니가 문자는 늦게 찾지만은 남편 밥 차리는 거는 순식간에 하실 거예요. 서로 다를 때 친절하고, 아프고 힘들 때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지면 우리 아빠는 멋있는 분이야.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한 기준 중에 하나를,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한 구절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거를 교과서 삼아서 이걸 지켜봐야지, 세상에서 너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드라마에서 배우지 마세요. 제가 주례하기로 한 커플이 결혼 3일 전까지 허락을 못 받아서 고생을 막 울고 불고 3일 뒤에 결혼인데 막 저한테 찾아오고, 제가 주례하기로 했는데 예비 장모님 왜 그러시냐 했더니 세상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분이 아침 드라마 온갖 상상으로, 밖에서 너무 교회 밖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인간관계, 가까운 인간관계는 서로 친절해야 된대. 성경에 써 있잖아.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대. 서로를 용서를 해야 된대. 잘못하면은 그냥 용서를 하세요. 이번 부모학교 하면서는 이제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그래 용서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용서는 속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마음속으로 하는, 그게 힘이 있습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한 20번 하면 다 해결돼요. 남편을 용서합니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사는 곳에 산이 있고 축대가 있는데요,
축대 사이에 빈틈이 있으면 뱀이 들어가 갖고 흙을 메꾸는데 흙 사이에 아내가 거기다 꽃을 좋아해서 국화를 심었어요. 저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흙 얻어다가 축대 틈을 다 메꿨어요. 막 메꾸고 있었는데 내가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자세로 동네 사람들 뭐 하는지 구경하는, 뭐 저런 걸 메꾸지 막 그러는데 시멘트로 발라버리지, 다 몰타를 쳐갖고 바르거든요. 근데 저는 아내가 꽃을 좋아하니까 흙을 메꿔서 국화를 심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갖고 뭐라고 말하고. 저는 그날 국화를 안 밟았어요. 저는 안 밟았어요. 발자국 있는 거는 내가 밟은 거 아니고 흙에 밀려갖고. 그날 그 작년 가을에 국화꽃 다 폈어요. 하나도 안 주고. 제 마음속은 아내를 위해서 흙을. 그날은 아내를 용서합니다. 못 봤으니까. 아내를 용서합니다. 20번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막 따지고 내가 이 고생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냐고 그러지 않고 속으로 이런 것. 아내는 저보다 또 착해갖고 20번까지 간 적이 거의 없나 봐요. 한 5번이면 끝난대요. 나는 한 20번 가야 이게 풀리더라고요. 용서합니다. 하늘 용서합니다. 혼자 문 걸어놓고 그러면 문 열고 나올 때 웃을 수가 있게 돼요. 정말 발버둥을 쳤어요. 좋은 부부가 돼보려고.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 그때 뭐 축대에서 용서한 국화 그 얘기를 그 방송국 분에게 하기 이거는 이제 작년 얘기니까 국화는 뭐 비슷한 얘기들을 했는데 두 분은 노력을 하셨군요. 공부를 하셨군요. 그게 그렇게 격려가 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 참 존경하지만 부모님께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큰아버지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또 뭐 내 집 나와서는 이제 주위에 있는 어른들 볼 때 참 거칠게들 산다. 시장 바닥에서. 그러다가 또 좋은 사람들 만나갖고 소개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요. 좋은 사람도 있구나. 진짜 좋은 사람 있는데 가족에게는 또 소홀히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해도 하고.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가정 이루고 싶은데 어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고 성경에서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때 찾은 말씀이에요. 가까운 사이에서 친절하게 해보자. 서로 다를 때, 나보다 느릴 때, 나보다 못할 때, 아플 때 불쌍히 여겨보자. 아픈 사람한테 왜 아프냐고, 내가 그렇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 안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아내가 나는 심장이 아파 그러는데 그래 나는 머리가 아파 그러면 안 돼요. 아프다고 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부모학교 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때 소개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특별히 배우자 간에 어떻게 더 친절하게 말하는지, 더 불쌍히 여기는지를 실습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좋은 부모는 좀 선물처럼 따라올 수 있다. 특별히 우리 아내분들은, 엄마들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엄마가 우선권인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랑 나랑 어떻게 분리합니까? 내가 낳은 애인데. 그래서 좋은 엄마가 되는 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좋은 부부가 되기를 힘쓰시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 이제 마치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두 분, 세 분씩 오늘 이 내용,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제목으로, 또는 에베소서 4장 32절 친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으로 또 저희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 저거는 참 괜찮은 것 같다, 인상적이다, 아니면은 내가 한번 실천하고 싶다, 뭐든지 좋습니다.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두 분, 세 분씩 잠깐 나눠볼까요?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이 설교 들으면서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나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